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일본이 지난 7월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수출 규제를 실시했을 때 국산화가 제일 어려울 것이라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상하던 품목이 바로 불화수소인데요. 참고로 감광액 같은 소재는 일본 의존도가 불화수소보다 더 높은 품목이지만 사용량이 적고 유럽 쪽에서도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죠. 그런데 불화수소만큼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정에 두루두루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다가 환경 규제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생산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이 불화수소는 국산화 성공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건 10-9 제품인데 반해서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는 그것보다 더 고순도인 12-9 제품을 사용해야 하니까 우리 반도체 생산 기업들에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고 가장 걱정되는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우리 기업들 사정을 알고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고 있다며 아주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던 거고요. 물론 나중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보복하게 됐다고 아베 총리가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난 3일에 국내 불화수소 생산업체인 솔브레인에서요. 고순도, 그러니까 12-9 불화수소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했다는 아주 반가운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12-9 제품이라는 게 뭐냐면 불화수소 분자 1쪽이 안에요. 불순물이 하나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도 99.99라고 말할 때 이 99점 뒤에 9가 12개 붙을 정도로 아주 높은 순도를 자랑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12-9은 만들기도 어려워 일본 불산 생산업체랑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은 이 12-9 제품을 만들 기술도 없지만 만약 기술을 습득한다고 해도 제품 생산까지는 아주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한다.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한국 기업이 국산화를 성공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엄청나게 자신했던 품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품을 단 반년 만에 그것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냈으니 일본 업체랑 아베는 지금쯤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화학소재 전문기업 솔브레인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삼아서 새로운 불산 공장 증설을 조기 완료하면서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 12-9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화수소가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일본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소재나 부품, 그리고 장비 산업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소부장 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우리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이뤄낸 첫 번째로 국산화 제품을 만들어낸 성과라고 하니까 더더욱 의미가 깊다는 것이죠. 참고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일에 솔브레인이란 회사를 방문해 솔브레인 공장의 증설로 기존의 불화수소 생산 가능 용량이 배로 늘었다. 국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양의 3분의 1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이후 첫 번째 국내 소재 자립화 성과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2조 1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 예산을 지원하고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구축 등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 수요 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 확산 등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이끌어갈 기업군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잘해도 우리 기업의 역량이 모자란다면 이런 성공을 이뤄낼 수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 기업이 아무리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요.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과 정부가 손발이 착착 맞았고 국민들은 또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으니 이런 기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겠죠. 이제 벌써 작년에 있었던 일이 돼버렸는데요.
작년 11월 초에 일본의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스텔라 케미파의 3분기 영업이익이 재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국내에 수입하고 있는 불화수소 양이 정말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직까지요. 관세청 개별 품목 통계가 작년 11월까지밖에 잡히지 않아서 6월부터 11월까지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작년 2018년 불화수소 수입량 수입액을 보면요. 2018년 6월에는 3,328톤에 금액으로는 약 64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75억 정도의 불화수소를 수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달 7월엔 2,780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62억 원 정도를 수입했고 그 이후 11월 달까지는 조금씩 들쭉날쭉 하기는 하지만 2,700톤에서 3,700톤 사이를 항상 수입을 하는데 금액으로는 최소 62억에서 최대 75억까지 큰 차이가 없이 꾸준히 일본산 불화수소를 수입해 왔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작년 2019년을 살펴보면요.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 6월 달에는 재작년이랑 비슷한 3,026톤을 수입해 왔는데 금액으로는 약 530만 불, 우리 돈으론 62억 원어치를 수입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수출 규제가 시작된 7월에는요. 수입 증량이 530톤으로 뚝 떨어지면서 수입 금액도 우리 돈으로 하루아침에 11억 정도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월이랑 9월은 아예 수입 실적이 없고요. 물론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서 개별 품목으로 수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월경에는 불화수소 수입 실적이 있기는 있는데 그 수량도 고작 0.3톤에 1억 원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재작년과 비교해 월 수입액 실적이 66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아주 66분의 1 토막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월 수입량은 10월보다 조금 늘긴 했지만 그래도 고작 0.4톤에 1억 6천만 원어치를 수입하게 됐으니 이것도 재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재작년 11월 수입액 실적은 74억 원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처참한 실적인 것이죠. 에라이 등신 같은 놈아. 한마디로 아베 정부 때문에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좋아? 물론 아베 촌리 생각엔 이렇게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를 수입하기도 어렵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반도체 만들기도 어렵고 해외 수출도 못하게 될 테니 제발 불화수 좀 팔아달라고 하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 줄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개돼지로 취급해도 알아서 박박기던 대한민국이 몇 달도 안 돼서 소량 불화수소 생산을 성공하더니 거기다 또 6개월 안 돼서 불화수소 대량 생산 기술에 성공하게 됐으니 아주 잘 나가던 일본 기업만 죽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불화수소 수출 1위 업체였던 스텔라 케미파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스텔라 케미파란 업체가 불화수소 생산량의 60%를 우리나라로 수출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총 매출의 60%가량이 아베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게 됐으니 아베가 얼마나 얄밉고 꼴도 보기 싫어지겠어. 회사가 휘청휘청 하는데 얄밉다는 말로는 어림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주 죽여버리고 싶겠죠. 아주 죽겠습니다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한테 정말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초기에 청와대 김현종 안보실 제2차장이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는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이 단 한 줌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치명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김현종 2차장이 예상했던 그대로 이번에 우리 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생산까지도 성공하게 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는 게 옳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일본에서 자랑하던 불화수소 12-9 기술을 몇 달도 안 돼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는데 다른 제품도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뭐 하나라도 더 팔아먹기는 어려워지잖아. 어쨌든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일본에 비해서 50년은 뒤처져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자존심 좀 살려보자고 우리 경제를 다 망치려고 한다던 자한당 의원들, 그 자한당 의원들은 지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이번 총선 땐 일본 정부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한다는 자칭 보수이길 바란다는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 하나라도 더 나서서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